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여기가 승부처 프로토 승부식 108회차 K리그 1, 2 정경기 분석 및 추천 영상입니다.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9월 18일 업로드되는 영상부터는 저희가 멤버십 서비스로 전환해서 월 3,500원으로 운영하도록 되었는데요. 이 점 구독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 첫 번째 경기 인천과 제주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인천 휴식기를 앞두고 지난 라운드 포항에게 0대2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민성주 골키퍼가 아시안게임에 차출했는데 원체 팀 내에서 3번 골키퍼였기 때문에 전력 누수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수비적인 사모의 기반의 카운터 전술로 무장을 한 인천이죠. 특히 좀 올 시즌 고전했지만 무고사가 복귀하고 이 전술이 조금 더 완성이 된 느낌입니다. 최근 제루소가 또 살아나면서 역습의 속도와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제루소 선수 최근 10경기 5골 5도움 굉장히, 물론 이제 뭐 중간에 아침 플레이오프 경기도 껴있긴 했지만 굉장히 제루소의 폼이 굉장히 좋아진 상황입니다. 이 민경현 선수가 지난 포항전에서는 그 22세 대표팀 차출되면서 못 나왔었는데, 이 민경현 선수가 왼쪽, 그리고 정동윤 선수 오른쪽 이 사이드백들이 굉장히 투지 있는 플레이가 인천의 되게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세했던 경기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후반 중반 상대 특유의 포항 특유의 그 침투 플레이 피킹을 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에르난데스를 투입하면서 3톱 형태의 공격 쪽에도 좋았었는데, 이날 무고사가 아닌 것처럼 마무리 슈팅에 대한 정확도가 좀 굉장히 인천에게는 아쉬운 상황이죠. 인천이 맞이했던 찬스들을 조금 성공을 시켰다면 충분히 승리도 할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는데, 인천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포항 김기동 감독이 인천원정에서 패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무고사 합류 후에 확실히 경기력이 살아난 인천입니다. 근데 아마 이제 고민이 될 겁니다. 첫 출전하는 아챔에 무게중심을 둘 것인지, 리그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신경을 써야 될지 인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원정팀 제주입니다. 이 전북과 홈에서 0대0으로 비겼는데 최근 3경기 1무 2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1승 3무 6패 15경기로 늘려봐도 2승 5무 8패 굉장히 부진의 연속인데요. 근데 저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주가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승리를 챙기지 못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유주 조나탄으로 대표되는 이 제주의 공격진들의 이 골 결정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제주가 올 시즌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윙어들을 전진 배치하며 최근에는 공격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경기는 지배하고 공격 지역 상대 진영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이 마무리 슈팅으로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죠. 중원에서의 그 전북과의 운영 싸움에서도 밀리면서 후반, 전반, 중반 넘어서부터는 수비적으로 굉장히 많이 몰렸던 경기였습니다. 역습 수비 상황에서 실점이나 다름없는 위기도 있었는데, 이 침투하는 상대 선수를 수비 라인에서 전혀 캐치하지 못하면서 프리하게 놔주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구자철 선수가 5월 이후로 이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서 한 3달, 4달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복귀전을 치르면서 이게 중원에서도 이제 힘이 생길 수도 있고, 구자철 선수를 좀 더 전방 배치해서 오히려 구자철 선수를 스트라이커로 활용할 수도 있는 만큼 제주 입장에서는 구자철의 부상 복귀가 굉장히 반가운 상황입니다. 아마 김동준 골키퍼의 세이브가 없었다면 패했을 제주입니다. 전북한테 슈팅을 17개인가 허용을 했죠. 이 공격 쪽의 실마리가 너무 안 풀렸던 제주죠. 구자철에게 거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항 상대로 골과 다름없는 장면을 많이 만들었던 인천이에요. 이 공격진 조합이 다양해지고 파기력이 강해질 겁니다. 이 수비 밸런스 좋은 제주인 만큼 다득점을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인천의 변수는 아침 대비 로테이션입니다. 두 팀 모두 수비 밸런스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과 강원입니다. 전북 제주 원정에서 0대0 무승부, 최근 3무 1패. 이 굉장히 부진한 성적이죠. 전북의 스쿼드를 생각을 해보면. 최근 4경기 3무 1패인데 이 4경기에서 단 2득점, 빈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전북한테 굉장히 아픈 상황인 거죠. 제주 수비 사인관으로 구스타버 침투 플레이 펼치는 등 구스타버가 오랜만에 선발로 나서가지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골과 연결되는 그림을 만들지 못했죠. 무려 17개의 슈팅을 퍼부었지만 무득점이었습니다. 이날 특히 송민규 선수와 문선민 선수 이 윙어들한테 골과 다름없는 찬스들이 꽤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좀 이 찬스를 평소와답지 않게 살려내지 못해서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죠.
중원에서 보아튼과 박진섭, 백승호 조합이 굉장히 탄탄함,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시안게임 차출로 인해서 이 조합이 깨지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지가 전북으로서 관건이 되겠죠. 무려 5명이나 차출이 됐습니다. 전북이 스쿼드가 두텁다고는 하지만 이 김정은 골키퍼 경우는 뭐 정민기가 대처를 한다고 치고 박진섭의 경우에는 뭐 예전 같으면 최철순을 쓰거나 아니면 뭐 유재문을 쓰거나 할 텐데 이 박진섭에 비해서 무게감이 확실히 떨어지죠. 백승호 선수의 경우는 뭐 아마나존을 중원 쪽으로 조금 더 내려서 활용을 한다면 대처가 될 것 같고, 뭐 송민규 선수 같은 경우는 문선민과 한교원이 있는 만큼 뭐 대체가 충분히 될 것 같고, 박지용도 최근 구스타보의 폼이 좋은 만큼 뭐 어떻게든지 간에 메꾸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박진섭의 공백이 굉장히 메꾸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돼요. 박진섭 선수가 뭐 수비형 미드필더뿐만이 아니라 이 선수 뭐 거의 박스 투 박스 형태로 활동량도 많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박스 안에서의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 가담도 뛰어나고, 그다음에 뭐 수비가 흔들릴 때는 이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내려오면서 이 포백 상황에서도 파이브백 형태로 전환을 시켜주면서 중앙 수비를 두텁게 해주고 굉장히 영리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 박진섭이 빠지는 공백이 전북 입장에서 굉장히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측면은 괜찮겠지만 이 중원 구성 이게 참 고민스러울 전북입니다. 다음은 강원입니다. 강원도 이강인 선수가 차출이 되는데 뭐 유상훈 골키퍼 있는 만큼 뭐 대구 원정에서 0대1로 패하고 뭐라고 3경기 1무 2패 부진합니다. 수비적으로 대구 원정 잘 대처했는데 이 세징야 선수의 사각에서 때린 슈팅 한 방에 실점을 하고 말았죠. 이 최전방에서 가브리엘의 몸싸움이나 움직임, 박스 안에서의 파괴력, 이런 투지 이런 거 다 돋보이는데 이 가브리엘을 향한 볼 배급이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이게 조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겠죠. 이강인 골키퍼의 선방으로 단 1失점으로 막아냈는데 이 수비라인 제공권 약점이 좀 많이 드러났던 경기였습니다. 이 대구의 장신 수비수들 공격 가담한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슈팅을 연달아 계속 허용을 했었죠. 이 세밀한 공격 전개가 좀 부족했고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슛 난사하면서 좀 답답한 공격을 펼쳤는데 이 가브리엘 중심으로 공격 전개에 대해서 좀 틀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이 12위 자리에서 벗어나기 꼴찌 탈출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공격 진영에서 좀 세밀함을 찾아야겠죠. 이 5명이나 차출된 전북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수비적인 강원 상대로 최근 4경기 2득점 되게 무뎌졌던 전북의 공격력이 어떤 경기를 펼칠지도 기대가 됩니다. 전북 측면의 윙어들, 이 윙어들의 크로스 역량의 결정이 될 경기일 것 같습니다. 다득점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경기 전북의 승과 언더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포항과 수원FC 경기인데 포항은 인천원정에서 2대0 승리가 거둔 최근 4승 4무 가파른 상승세인데 무려 8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4-2-3-1 전형을 선호를 하고 있죠. 포항. 2선 3명의 침투와 제카의 연계가 굉장히 장점인 포항의 공격,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는 그런 축구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돌적으로 측면에서 밀고 들어오는 인천 공세를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이날 아까 앞에서 제가 인천 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이 제르소 기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특히 좌우 사이드백들도 해서 밀고 올라오면서 공세를 굉장히 많이 펼쳤어요. 제카 특유의 공간 침투 패스 한 방, 이걸 김승대가 특유의 침투 플레이로 들어가면서 PK 얻어내서 이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상대 미드필더들의 공격적인 가담에 이 실점 후 이후에 포항이 굉장히 위축돼서 몰렸던 경기였습니다. 후반 막바지 코너킥 상황에 상대 핸드볼 파울로 PK 얻어내며 그래도 2대0 완승을 거두며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죠. 공격의 천병 역할을 했던 고영준 선수의 차출이 굉장히 22세 어린 자원인데 8골에 1도움이거든요. 물론 포항에 이런 스타일의 선수들이 많긴 한데 이 고영준만큼 해줄 수 있을지는 관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우 선수를 조금 위에 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백성동이나 뭐 김승대 선수를 요 위치로 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래도 고영준이 만큼의 역할을 해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수원FC입니다. 대전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둔 최근 5경기 3승 2패 퐁당퐁당이지만 승리를 꽤나 많이 챙겨왔습니다. 윤빛가람과 이영재를 중원에 배치하면서 이영재가 복귀하면서 흔들렸던 수원FC의 중원이 안정이 되면서 확실히 경기 밸런스가 좋아졌습니다. 이 노동건 골키퍼가 또 이 전반, 노동건 골키퍼가 거의 매 경기에 한 번씩 실수가 나오긴 하는데 이 대전전에서 초반에 나왔던 이 실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죠.
사이드 쪽으로 패스를 해준다는 게 상대 공격수한테 그대로 혼납을 했으니까 이 대전 레안드로의 그 미스가 아니었다면 이게 무조건 실점을 한 거랑 다름없는 상황이었죠. 코너킥 상황에서 세컨볼 놓치지 않고 이승우 선수가 골을 성공시켰는데 5경기 4골. 이승우 선수의 어떤 개인 기량이나 이런 것보다는 스피드 이런 게 아니라 이 공에 대한 강한 집념이 돋보였던, 이 대전 선수들도 공을 보고 쫓아왔지만 이 이승우 선수의 지금 강한 집념이 한 발 더 빠르게 골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었죠. 이광혁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주로 출전하는데 이 활기찬 측면 돌파 침투 플레이로 공격 쪽에서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우고 고메스 선수가 처음에 데뷔전에서는 PK 내주면서 조금 저런 외국인 수비수를 왜 데려왔지 싶었는데 이 어느덧 적응하고 나더니 수원FC 수비를 확실히 탄탄하게 리드를 해가면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밸런스가 좋아졌고 이승우의 집중력이 돋보이는, 라스가 빠지고 나서 오히려 팀이 더 끈끈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로페스도 이번 경기 징계를 결정하는데 로페즈 없이도 충분히 수원FC 공격 진영은 파괴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이영재와 우고 고메스 확실히 수비 안정감이 생긴 수원FC죠. 근데 제카의 연계 플레이를 이 수원FC가 90분 내내 막아내기에는 조금 버거운 상황이겠죠. 전체적인 전력도 포항이 앞서 있습니다. 이 경기 포항의 승과 오버 이렇게 예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과 대전의 경기죠. 울산 광주에게 충격적인 0대2 패배, 최근 10경기 2승 2무 4패인데 울산 지금 기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박용호 선수 이적 후에 성적이 좀 부침이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를 일방적으로 점유하면서도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죠. 이 수비 진영에서 공클리어 제대로 못하면서 빼앗겨서 실점을 했는데 이게 조금 이 울산의 고질적인 올 시즌 약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었고, 굳이 간결하고 빠르게 그냥 걷어내면 되는데 거기서 엉켜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슈팅에 튕긴 세컨볼에 이 발리슛 허용하면서 추가 실점하면서 2대0으로 끌려갔죠. 삼성과 수비라인의 집중력 저하, 이 울산의 고질적인 올 시즌 문제점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상대 밀집 수비의 공격 라인도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냥 선이 굵은 주민규하고 마티마다 투톱 넣고 그냥 크로스만 올리고 이런 식의 패턴 변화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울산을 상대하는 팀들은 모두 다 밀집 수비를 펼치기 때문이죠.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이 아시안게임 차출까지 극복을 해야 될 텐데, 특히 서령우하고 엄원상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측면에서 울산의 공격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서령우가 오버래핑을 올라오면서 완성이 되는 공격 조합인데, 물론 김태현 선수가 있긴 하지만 이게 울산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시점에 차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원정 대전이 이거 저희가 잘못 적었는데 수원FC 원정에서 수원FC와 홈경기에서 0대1로 패하고 말았죠. 이 레안드로의 속도, 티아고의 높이가 좋긴 한데 마지막 슈팅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면서 아쉬움이 남았던 경기였습니다. 이 상대 키퍼가 노동공 골키퍼가 미스한 상황을 레안드로가 이 골과 다름없는 이걸 놓치고 말았죠. 그대로 골키퍼 품에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세컨볼 실점을 했는데 이 수비 숫자가 많았지만 이 상대 이승우 선수가 이 집중력 차이에서 밀리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죠. 후반 이현식이 흔들며 내준 찬스를 또 레안드로가 놓쳤는데, 레안드로가 이날 찬스만 놓치지 않았더라도 대전이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경기력이었죠. 후반 이제 쫓아가기 위해서 수비수 조유민을 빼고 공격수를 투입을 했는데 오히려 이 수비 부담이 많아진 안토니 역습 상황에서 쫓아가다 잡아채면서 PK 내주면서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놓일 뻔했었죠. 이현식과 마사, 이진현 이런 미드필더들이 주구 움직이는 좀 활기찬 그런 대전이 잘 나갈 때의 모습, 이게 좀 재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활기가 없어 보였던 대전입니다. 이 집중력이 떨어졌던 울산이었고요. 휴식기 때 더 잘 정비한 팀이 우세할 텐데 공격 옵션의 다양성이 앞선 울산이고, 울산이 또 홈경기인 만큼 쉬고 와서 대전도 좀 많이 뛰려고는 할 텐데 울산의 이 공격진의 파괴력에 더 무게가 실릴 것 같습니다. 울산의 승 오버 이렇게 예측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과 광주의 경기인데요. 서울은 수원과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7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고, 이한범 선수가 또 미드필란으로 이적을 했었죠. 아시안게임 차출 멤버이기도 했지만 오스마라 김주성 중심의 포백을 이용을 했고, 기성용과 팔로세비치를 중원에 배치를 하면서 수비적으로 좀 안정감을 줬습니다. 일류첸코가 전반 1분 만에 상대 수비수를 등진 상태에서 등지면서 공을 받아내며 터닝슛으로 지금 2경기 연속골로 본인의 가치를 증명을 해주고 있죠.
전반 상대를 압도하면서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괴롭히면서 수비 사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노리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죠. 후반 상대 미드필더 역량이 밀리면서 조금 수비적으로 굉장히 몰리는 상황들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날 최철원 골키퍼가 엄청난 선방쇼를 펼치면서 막아냈죠. 후반 막바지 이 한승규와 윌리안이 굉장히 공격진에서 파기력을 보였는데 이 선수들 막 골대 맞추고 좀 과한 슈팅으로 이 마무리가 좀 아쉬웠죠. 아마 이 선수들의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성공을 했다면 뭐 2대0, 3대0 정도의 스코어가 됐을 법한 경기였습니다. 고요한과 지동원 이런 부상자들의 복귀도 반가운데 최철원 선수의 선방도 확실히 힘을 받을 서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주는 지난 울산과의 경기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지금 4승 5무 9경기째 지금 패배가 없습니다. 엄지성과 허율, 아사니, 티모 이 주전 4명이 울산 원정에 합류하지 못했던 광주였죠. 근데 이 주전 4명 빼고도 울산을 잡아냈습니다. 수비적으로 숫자를 많이 두고 이 상대의 맞춤 전술이었죠. 내려서면서 울산의 공세를 잘 받아냈고 이 상대 진영에서 주어진 찬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투지 집념으로 이건희 선수가 상대의 3명 수비수 3명과의 겹쳐서 이 공을 끄집어내면서 선제골을 뽑아냈죠. 후반에 백하의 원더풀 발리골로 이건 뭐 근데 백하 선수한테 다시 차보라고 해도 못 찰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골이었습니다. 2대0으로 격차를 벌렸죠. 점유를 내주더라도 주어진 찬스에서 집중력을 확실하게 발휘하면서 승리를 챙긴 광주였습니다. 이 상대 분석 후 맞춤 전술로 확 살아난 이정효의 광주죠. 이 정호연 선수의 아시안게임 차출이 광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전력 누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티모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를 한다라고 하니 뭐 티모 대신에 뭐 이건희라든가 아니 이건희 이순민이라든가 이희균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중원에 배치를 되면서 중원을 뭐 정호연 선수를 대처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정호연이 이과고의 차이가 광주로서는 굉장히 꽤나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두 차례 맞대결 모두 서울이 승리를 거뒀는데 이 세 번째 맞대결인데 아마 광주가 단단히 이정효 감독이 단단히 벼르고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정효 감독이 지금 앞에 두 차례 맞대결 모두 패했기 때문에 K리그 12개 팀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활동량을 보이는 광주입니다. 이 기성용과 오스마를 조금 느린 발을 타깃으로 아마 집요하게 괴롭히면서 이번에는 한번 승리를 가져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서울의 패, 언더 두 팀 모두 이렇게 많은 골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 언더 예측합니다. 다음은 수원과 대구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수원입니다. 슈퍼매치에서 1대0으로 패하면서 2연패죠. 이종성과 한호강이 징계로 이번 경기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2골인데 이 2골이 센터백들의 헤딩골 2골이 전부였습니다. 경기 1분 만에 김주원이 1루 등지기에 당하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죠. 이 수비 뒷공간 노리는 상대 공격이 계속해서 공략을 당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했죠. 후반 그래도 카즈키 투입 확실히 볼이 돌면서 좀 공격적으로 나서긴 했죠. 밀리치까지 합류하면서 공세를 펼쳤는데 상대 이 철원 골키퍼 선방에 막히면서 아쉽게 무득점 경기를 하고 말았죠. 후반전 이 지배하는 상황에서의 경기력이 좋았는데 수비 불안 요소는 경기 끝날 때까지 개선되지 않고 계속 있었죠. 운영팀 대구입니다. 이 강원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제주 강원 연달아 잡으면 2연승이죠. 중원에 합류한 이 벨툴라가 확실히 기량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였죠. 이 밸런스형 미드필더인데 들리는 루머에 따르면 이 선수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도 좋기 때문에 이 세징야 선수가 갈비뼈 골절로 당분간 출전이 힘들데 이 벨툴라 선수를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이 홍철의 롱패스 이거를 세징야가 침투하면서 사각에서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이 벨툴라 중심으로 노코, 이진용, 이용래, 박세진 이 대구의 중원 운영이 굉장히 카드가 다양해졌습니다. 이 벨툴라 선수가 확실히 기량이 있어요. 세트피스에서 이 센터백들 공격 가담이 뛰어난 것도 대구의 큰 장점이죠. 세징야가 갈비뼈 골절로 당분간 결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대구로서 관건이겠죠. 아무래도 바셀루스의 속도, 에드가의 높이, 보좌의 위치 선정에 벨툴라까지 가세하면서 이 세징야의 공백을 최대한 최소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공격에서의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수원이 믿을건 세트피스 이기재의 왼발킥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수비력, 특히 제공권이 강점인 대구에게는 좀 상성이 안 맞습니다. 세징야가 빠져있지만 에드가 그리고 뭐 고지현도 있고
공격 라인 건재한 대구가 조금 더 앞서 있죠. 수원의 패,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6경기 추천픽 보면은 인천과 제주 경기는 언더 확률이 높아 보이고요. 전북과 강원의 경기도 언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포항과 수원FC 경기는 포항의 승, 울산과 대전의 경기도 승, 이것도 오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만 울산이 3연패는 잘 상상이 되지 않네요. 서울과 강주의 경기도 서울의 패, 이정효 감독이 대갚아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수원과 대구의 경기도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실제 투표주 보면은 저희는 이 전북과 강원의 경기 언더, 포항과 수원FC 포항의 승, 서울과 강주의 경기, 이게 역배당이어서 좀 배당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경기 7.4배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리그2 안산과 충북 청주의 경기인데, 안산은 천안 원정에서 1대1 무승부 2무 3패로 최근 5경기 승리가 없죠. 이 김정우를 센터백으로 주로 많이 나왔었는데 수비형 미들로 배치하면서 안정감이 생기면서 밸런스가 잡혔습니다. 여름에 영입한 이 노경호 선수, 작년에 이제 포항에 있던 선수인데 영리한 움직임과 과감한 슈팅을 많이 선보였죠. 김범수, 노경호, 정정일은 2선의 3인방은 굉장히 속도감이 돋보였습니다. 결국 정지영의 침투 패스를 윤주태가 뒷공간 침투하면서 동점골을 성공시켰죠. 작고 빠른 선수들이 기량이 괜찮은 만큼 적절한 공격 지정의 배합이 중요해 보인 상황이죠. 임간식 감독이 그나마 어수선했던 팀을 빠르게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정팀 청주입니다. 김천원정에서 0대0 무승부인데 최근 13경기 무패입니다. 엄청난 상승세죠. 이 상대 김천 상부가 강팀인 만큼 의식을 해서 더욱더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모습을 펼쳤고, 경기 중 엄청나게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정상적인 경기 진행이 좀 어려웠었죠.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김천 상대로 거의 전원 수비 형태로 버텼습니다. 그래도 조르지는 확실히 역습 능력을 보여주면 치고 나가는 힘을 보여줬는데, 이거 뭐 파울로 끊지 않으면, 그래서 김천 상무도 구본철 선수가 카드를 받으면서 가까스로 잘라냈었죠. 지지 않겠다는 마인드로 마지막까지 버텨내면서 그래도 무승부. 근데 너무 많은 비가 오고 정상적인 그라운드 컨디션이 아니었어서 경기 내용을 뭐 평가하기는 어려웠던 김천 원정이었습니다. 수비적으로 물러서면 버티는 힘은 확실한 충북 청주였죠. 맞대결에서 모두 청주가 이겼었습니다. 수비 밸런스를 정비한 안산인데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김정호 선수가 경고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을 하게 됩니다. 이 선수비 후 역습이 확실한 티클로 청주죠. 다득점 경기는 불가능할 매치업입니다. 안산의 패와 언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울 이랜드와 천안인데요. 이랜드 김포한테 1대2로 패하면서 최근 2승 3패.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랜만에 선발 출전한 호난이 전반 2분 만에 공간에 떨어지는 공을 상대 수비보다 앞서 잡으면서 이 선제골을 뽑아냈었죠. 상대 외국인 공격수의 순간적인 드리블로 패 무너지면서 이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김포와 루이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해서 이랜드가 확실히 우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웬일 주닝류한테 당하고 말았죠. 김포의 거칠고 강한 압박 플레이에 위축되면서 이 자기들의 본연의 플레이를 잘 못 펼쳤습니다. 박스 안에 수비수가 많음에도 이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볼 놓치는 장면이 많았고, 후반 49분 종료 직전에 중거리슛 허용하면서 아쉽게 패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아마 이날 경기에서는 이랜드 선수들이 좀 김포의 거친 플레이에 많이 위축이 됐던 그런 경기였었죠. 호난과 이선 자원들의 호흡에 의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호난 선수는 확실히 제 몫은 해주는 것 같아요. 출전 시간을 확실하게 보장만 받으면. 이재익 선수가 아시안게임 차출이 됐는데, 이재익 선수가 뭐 서울 이랜드에서는 그렇게 주축 자원으로 활용이 최근에는 안 됐었어요. 부상도 있긴 했지만 이 선수 원래 센터백이었는데 서울 이랜드에서는 왼쪽 풀백으로 뭐 운영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경기수 출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큰 전력 누수는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천안입니다. 안산과 1대1로 무승부, 최근 3무 3패입니다. 성남에게 1승 거둔 후에 또 승리가 없죠. 최소한 지지 않겠다는 5백 형태의 수비적인 운영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기 초반 안산 공세에 물리면서 굉장히 수세적으로 몰리는 경기를 했었죠. 단 한 번의 차서 상대 문전압 혼전 상황에서 이석규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파울리니의 위치 선정과 속도감이 돋보이긴 한데 이 선수가 좀 약간 질질 끄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조금 아쉽죠. 못다의 높이를 활용하지 못한 점도 아쉬웠던 천안입니다. 못다 파울리뉴 조합이 좀 살아나야 천안의 경기력이 살아나겠죠. 이 송시우, 이동률, 박정인 이런 이선 자원들과 호난의 호흡이 조금 2% 아쉬운 서울입니다. 이 천안이 수비적으로 나서겠지만 후반 막바지 체력 저하 때까지 다 90분 내내 버틸 수는 없겠죠. 서울의 작고 빠른 선수들의 공세가 결정지을 경기입니다. 이 경기 서울의 승, 언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산과 성남의 경기죠. 부산은 안양 원정에서 1대0 승리가 되면 3연승
선두 질주를 하고 있죠. 안정적인 3백 라인에 여름과 임민혁을 중원에 배치하면서 경기를 주도를 합니다. 일부 출신 선수들을 많이 배치를 하면서 확실히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이 톱들이 이 공을 잡고 뭐 바드로 나오고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이 사이드에서 김정환 같은 선수가 안으로 파고들면서 예,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굉장히 유기적인 움직임이 돋보이는 부산입니다. 이 상대의 수비적인 전술의 공격적인 전개가 지금 그렇게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라마스가 꽁꽁 좀 묶이고 어려운 점이 있었죠. 상대 순간적인 역습은 수비적으로 아주 잘 막아내면서 확실히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성호영의 슈팅이 상대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행운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죠. 안정적인 경기 운영,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준 선수가 아시안게임 차출이 되는데 이 부산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최준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박세진이라든가 있긴 한데 최준과는 확실히 확연하게 실력 차이가 있는 만큼 부산으로서는 좀 아쉽죠. 아쉬운 차출이 되겠습니다. 성남은 전남과 0대0 비기면서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수비적인 운영으로 내려서면서 전남 원정 경기만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고 권순영이 중원에서 확실히 노련한 운영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잘 잡아줬습니다. 이 공격으로의 전환 속도가 느리다 보니 이렇게 꽤나 위협적인 공격 차스를 만들지 못했죠.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한 박상혁도 공격적인 전주 패스를 자주 시도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공격수들과의 합이 아직은 조금 아쉬웠었죠. 가브리엘 외에는 부진한 외국인 공격수들을 아예 명단에서 제외시킨 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색무취 가브리엘 말고는 기대감이 전혀 없는 최근 성남의 경기력이죠. 21라운드 맞대결에서 성남이 이 부산 원정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진성욱 선수의 멀티골이었는데 이게 약간 행운이 많이 따랐던 골들이었습니다. 조희재 선수도 이제 복귀를 할 수가 있고 3백 라인이 굉장히 견고한 부산입니다. 부산이 확실한 우세. 단 이 부산의 골 결정력이 관건입니다. 승리를 할 건데 몇 골 차로 승리하느냐가 관건이겠죠. 부산의 승, 언더 이렇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과 전남의 경기인데 경남은 지난 그 휴식기를 앞두고 마지막 라운드에서 휴식이었죠. 그 전에 이제 아산 원정에서 1대 승리를 거뒀었고 이 풀백 윙어 중심의 측면 공격이 이 경남의 주된 공격 루트죠. 이 모재현이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밸런스가 좀 깨졌었는데 아산전 통해서 부상 복귀를 했죠. 이 송민과 이강인 중원의 투 미들 조합도 굉장히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이때로 우주성 선수도 이 중원으로 배치가 되긴 하는데 지금 이준재의 퇴장 결장 때문에 우주성 선수는 오른쪽 풀백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센터백들이 코너킥 공격 가담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아산전에서도 이 신예 센터백 이찬욱이 헤딩 결승골을 성공을 시켰죠. 이준재의 퇴장 결정은 우주성이 풀백으로 나오면서 충분히 메꿀 수가 있습니다. 잠깐 측면 공격만 살아난다면 다시 반등할 여지가 충분한 경남이죠. 원정팀 전남입니다. 성남전 0대0 무승부 최근 3경기 1무 2패 부진하죠. 말디비아나 플라나 UAE 모두 기량 좋은 외국인 미드필더들이 선발로 나섰지만 공격이 잘 안 풀렸습니다. 개인 기량들은 확실히 있지만 상대 밀집 수비 전형을 깨트리지 못했죠. 이 박스 안으로 위협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중거리 슛에 의존을 했고 한 번 찬스가 있었는데 이게 뭐 옵사이드 골만 이용재 선수가 골만 갈랐지만 옵사이드였죠. 이 좀 유기적인 플레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실점 경기를 전남이 했는데 전남 수비가 좋았다기보다는 이 성남의 공격이 상당히 무졌던 그런 경기였죠. 골 감각이 그나마 괜찮은 하남 선수를 선발로 운영하면서 조금 출전 시간을 늘리는 게 이 공격적인 해법을 찾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준급 외국인 미드필더로 보유하고 있지만 이 활용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전남이죠. 안정된 중원 운영으로 주도권 지려고 할 경남일 겁니다. 원기종, 모재현, 양 윙어들이 체력도 충분히 회복을 했겠죠. 휴식기를 지났으니. 21라운드 수중전에서의 패배를 되갚으려 할 경남입니다. 최전방 무게감이 앞서 있는 경남의 우세, 경남의 승, 오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산과 안양 경기인데 아산은 지금 최근 부천한테 0대1로 3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외국인 공격수를 여름 시즌 보강을 했지만 전혀 기대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천 수비 블록을 전혀 깨지 못하면서 위협적인 공격 샷수도 못 만들었죠. 라인 내리면서 상대 역습에 대해서는 수비적으로 잘 대처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세트피스 수비에서 지속적으로 제공권 싸움에 밀렸고 이 노련한 센터백 이재성이 공클리어 미스하고 흘리면서 이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죠. 수비적인 운영 후 카운터를 노리려고 하지만 3경기 무득점 굉장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원정팀 안양도 이 부산에게 0대1로 패하면서 2연패에 부진에 빠져 있죠. 청주, 부산에게 연달아 패했습니다. 상대 라마스 의식하면 수비적인 운영으로 나섰죠.
상대 공격진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그래도 나름 수비적으로 잘 막아내면서 버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황기욱의 부상으로 박종현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리고 연재민을 투입하는 등 좀 예상 외의 교체가 있었던 안양의 전반이었죠. 야구와 조성준 두 선수가 윙어로 나섰지만 거의 풀백처럼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펼치면서 실점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은 했는데 이 상대 슈팅이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불운한 실점을 했습니다. 이 실점은 골키퍼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박성수 골키퍼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했던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상자들의 복귀가 좀 시급해 보이는 안양이죠. 리그 상대 전적에서 안산이 2패인데 두 경기 다 안양이 3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3대1, 3대2인가 그래요. 김동준 선수가 이 첫 맞대결에서 2골을 넣고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브루노가 데뷔전이었는데 데뷔골을 터뜨렸고 안드리고가 고별전 결승골을 터뜨렸었죠. 이 공격력이 무뎌진 아산입니다. 3연패 부진 탈출의 해법이 잘 안 보이죠. 이적과 부상 악재로 경기력이 핑퐁하고 있는 안양이지만 수비라인 안정감과 윙어들의 공격력은 안양이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이 경기 아산의 패와 언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과 김포의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부천 아산 이게 1대0 승리를 거둔 부천과 4승 1무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이 부천 스타일 있죠. 이 특유의 3-4-3 선수비 후 카운터 확실한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원에서 카즈가 활동량을 앞서서 중원에서 이 장악력도 보여주고 있고 운영 능력도 괜찮습니다. 루페타라는 이 공격수가 최전방에서 높이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몸싸움도 좋고 하지만 약간 좀 투박해요, 스타일이. 닐슨 주니어는 확실히 존재감을 보여주죠. 노련미로 이 K리그2 최고의 수비수가 아닌가 할 정도로 엄청난 수비력을 뽐내고 있죠. 이 안재준이 상대 수비수가 흘린 공을 결승골로 마무리 지었는데 이 안재준 선수가 아시안게임 차출로 나가게 됐는데 안재준 선수 부상 복귀 후에 부천이 이렇게 상승세를 탔던 건데 안재준 선수가 뭐 많은 골을 기록하거나 하진 않지만 이 역습 상황에서 속도감도 있고 이 선수가 높이도 있고 부천 공격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이기 때문에 이 안재준 선수가 빠진 게 굉장히 부천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전력 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원정팀 김포 서울 이랜드 상대로 2대1 역전승을 거뒀고 최근 2연승입니다. 이 센터백 박경록이 위치 판단 미스로 상대 공격수에게 전반 2분 만에 실점을 했는데 그래도 준익료가 개인 기량으로 치고 들어가면 곧바로 동점골을 성공을 시켰죠. 이 특유의 거칠고 강한 압박 플레이로 상대를 괴롭히면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김희석, 장윤호 이 선수들이 중원에서 엄청난 활동량으로 상대를 괴롭혔죠. 후반 49분 이 준익료가 박스 앞에서 왼발 슛으로 결승골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루이스가 없어서 힘들 것 같았는데 준익료가 폭발을 했죠. 루이스 없이 거둔 값진 승리였습니다. 준익료의 파기력도 확인이 됐죠. 루이스가 돌아올 김포의 역습 굉장히 매섭겠죠. 수비 밸런스가 견고한 부천입니다. 두드리고 막아내는 그런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공격진의 퀄리티에서 김포가 좀 앞서고 있죠. 경기는 부천의 패와 언더, 이 경기 언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기 K리그2 6경기 경기를 보면 안산과 청주 경기는 패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서울과 천안의 경기도 서울의 승 혹은 언더인데 승 가시는 게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부산과 성남 경기는 부산의 승, 경남과 전남도 경남의 승, 아산과 안양은 아산의 패, 부천과 김포는 언더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 투표주 구매는 저희는 이 서울의 승, 그다음에 안산의 패, 그리고 부산의 승 이렇게 3경기에서 6.2배 이렇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승부식 108회차 분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유럽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등 주중 회차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